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친구들도 광장시장에서 구제옷을 구매하고 먹자골목에서 빈대떡, 마약김밥, 육회 등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장시장이 국내 최초의 시장법인 회사라는 것과 한때 광장시장 건설에 정치깡패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오래되었다고만 여겨지는 현재 광장시장의 모습은 사실 1950년대를 주름잡은 정치깡패 이정재가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구한말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자본이 설립한 광장시장의 운영에 어쩌다 정치깡패의 입김이 스며들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광장시장의 설립과 정치깡패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구한말의 고종황제는 외세의 압박에도 나름의 비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립신문의 후신인 제국신문을 후원하기도 한 고종은 모든 물자와 자본이 흐르는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었죠. 고종의 재가를 얻은 김종환은 곧 개천이었던 청계천 위를 나무판자로 덮고 상설시장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광장시장의 모태가 됩니다. 홍수로 건설 자재들을 잃고 김종환을 비롯한 양반 주주들이 자본금을 빼는 등 시장 설립은 난항을 겪게 되나 일반 주주들이 합심하여 당시 배옥의 시장에 국내 최초의 사설시장인 동대문 시장을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죠. 처음 시장을 건설할 당시의 건물들은 기와집이거나 판잣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6.25 이후 동대문 시장이 쑥대밭이 되어 휴전 이후 재건설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동대문 시장에서 토목점을 운영하기도 했던 이정재는 휴전 이후 이승만이 동대문 시장 재건을 지시했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통령이던 이기붕에게 곽영주라는 신복이 있었는데 그는 이정재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민간에서 자신을 위해 움직여줄 세력이 필요했던 부통령 이기붕과 자신을 비호해줄 세력이 필요했던 이정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마침 김두한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자 이정재는 거칠 것 없는 정치깡패가 됩니다. 당시 이정재는 막상 주식회사인 광장시장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점포도 없고 대의원도 아니었던 이정재가 동대문 시장 재건에 나설 명분이 1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유당 정권의 비호하에 상인연합회를 장악한 그는 주먹을 앞세워 주주와 상인들에게 회장 추대 위임장을 강제로 받아냈고 상인회장에 취임합니다. 1955년 광장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탓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 했지만 주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사가 지지부진했는데 이정재가 나름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장 건설에 나섰죠. 이정재는 건물을 구역별로 구분한 뒤 몇 단계를 거쳐 광장시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 서울 최고의 성과는 동대문이 아닌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광장시장을 건설하던 이정재의 목표는 남대문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활동하던 몇몇 유력 상인을 광장시장으로 유치하고 자유당 연주를 통해 인기가 많았던 미국 물자와 밀수품들을 광장시장에서 판매하는데 당시 광장시장 물품의 80% 이상이 밀수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들 덕에 광장시장은 곧 최고의 상가로 거듭나게 되죠. 자유당의 개가 된 이정재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회장에 깽판을 치기도 했지만 광장시장 상인들에게만큼은 천하의 호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건달들이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뜯는 폐단을 없애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서 상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본 모습을 숨긴 것에 불과합니다. 지분도 없이 상가 회장에 추대된 이정재는 광장 주식회사에서 헐값에 매입한 땅을 상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고 상가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기존 300환에서 2,000환 정도로까지 올리며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상가 경비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은 이 중에 절반 정도인 1,000환 밖에 들지 않았고 나머지 1,000환은 이정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실세들에게 상납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타고난 치밀함 덕에 이정재는 이런 내막을 상인들에게 들키지 않았고 종로 사가에서 종로 유가에 이르는 3,000여 점포에 있던 12,000여 명의 상인들이 이정재의 영향권 아래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한 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지만 당시 이정재와 건달들 그리고 광장시장 상인들에게만은 축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행동대장은 이정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운명의 4월 19일 이정재의 수하들이 고대생들을 테러하게 됩니다. 데모는 격렬해졌고 사상자들이 발생하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정재와 그의 수하들은 곧 구속되었으나 고작 징역 10개월이 구형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정재가 몰락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정재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박정희와 군사정권이었습니다. 쿠데타의 명분이 부족했던 군사정권은 깡패두목 이정재를 없애 민심을 얻게 됩니다. 광장시장 상인 원로들에게 이정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인회장 자리에 올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는 평이 있는 한편으로 이정재 덕분에 추진력 있고 일관성 있게 상가를 개발했다는 평 또한 존재하죠. 그를 추억하는 원로분들조차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인 오늘날 정권의 뒷배를 이용해 한자리를 차지한 이정재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장시장이 존속하는 한 이정재라는 인물의 이름 또한 사라지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시대의 풍운아이자 정치깡패였던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